머리가 한 뭉탱이 뽑혔는데도 기분은 좋네요. 이제 이 세상에 저 혼자라 생각하고 마음 편히 살려고 합니다.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간추려서 얘기하자면 저는 중딩 때 왕따였습니다. 왕따 가해자는 여러 명이었는데 그중 한 명과 같은 반이었었죠. 그 한 명이 저를 집요하게 괴롭히던 주동자였고 저희 올케는 가해자 무리 중 한 명으로 저를 직접적으로 때린 적은 없었지만 같이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케는 제 옆반으로 옆반의 부반장을 집요하게 괴롭히던 주동자였고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야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후 그 무리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이 됐을 무렵 쌍둥이 남동생이 대뜸 3개월 사귄 여친과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오더군요. 네, 그게 바로 지금의 제 올케였습니다. 저를 왕따시켰던 그 무리 중 한 명이었죠.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아 처음에는 아무 말 못하고 멍하게 있었는데 그대로 있다가는 정말 동생과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아 부모님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께서는 많이 화나셔서 동생과 올케를 집에서 내쫓으셨고 당장 헤어지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동생이 바로 군대를 가게 되어 헤어진 줄만 알았었죠. 그런데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제대한 동생이 올케를 또 데리고 와서는 임신했다며 결혼할 거라고 했거든요. 올케가 직접적인 가해자도 아니지 않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올케는 당시의 일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비춰왔고요. 부모님은 동생과 절연하겠다 하셨지만 결국 동생도 아들이고 자식이니 쉽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동생의 결혼을 허락하셨으니까요. 대신 저한테는 미안하다 하시며 저와 절대 마주치지 않게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반대할 힘도 남아있지 않아 입을 닫아버렸고요. 그리고 몇 년간은 정말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만 손주를 보러 동생 집에 가셨고 저는 조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한 살씩 먹어갈수록 부모님과 동생네는 제가 조용히 있으니 모든 걸 용서했다 판단한 건지 어느 날부터 조카를 집으로 데려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조카한테 고모한테 가서 안겨봐 하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카가 저에게 총총걸음으로 다가왔고 애를 밀어내고 모진 소리 못하는 제 성격을 알아서인지 조카를 제 품에 막무가내로 안겨주기도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안아본 조카는 따뜻하고 작고 귀엽더군요. 사실 올케와 동생을 생각하면 손발이 떨리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생각했기에 차마 아이한테까지 모질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런 반응을 보이니 동생 부부까지 슬금슬금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올케가 저에게 과거의 일은 정말 미안했다며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모님께서도 은근히 올케를 용서해주고 예전처럼 사이좋은 쌍둥이로 돌아가길 바라는 속내를 비추기도 하셨고요. 결국 저는 용서 아닌 용서를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인데 제가 계속 화를 낸다면 저만 이상해지는 그런 묘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분위기에서 올케를 용서하게 됐는데 그게 마음속 깊이 진정한 용서를 했던 건 아니었나 봅니다. 이번에 조카 일로 인해 그걸 알게 되었네요. 어느덧 조카가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옆반이자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정도가 심하지 않아 동생네 부부도 조용히 해결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 애가 학원에서 친구들이 다 보는데 조카의 바지를 내렸다 하더라고요. 그 일로 인해 결국 양측 부모님이 소환되었고 동생의 가해자 부모 멱살을 잡으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일이 커져버린 거죠.
그렇게 저와 부모님도 조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과 올케는 눈물을 쏟으며 가해자를 욕하더군요. 저녁을 먹으며 술에 거하게 취해서는 어린 게 벌써부터 못됐다. 그 부모를 보니 이해가 된다. 하며 가해자 부모도 욕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말들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권상징악이다. 올케가 받아야 하는 벌을 조카가 대신 받은 거 아니냐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생이 제 뺨을 내리쳤고 올케는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잡혀서 살 거냐. 우리가 사과했는데 왜 또 그러냐. 그래도 조카 일인데 말을 그딴 식으로 해야 하냐 하면서요. 그러면서 동생은 술에 취해 저를 가만히 안 두겠다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올케는 저를 찢어 죽일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모습에 과거의 일들이 오버랩돼서 네가 뭘 잘했다고 그딴 눈으로 나를 째려보냐 하며 저도 소리 지르고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때 올케가 제 어깨를 먼저 치기에 바로 올케 머리채를 잡아버렸죠.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마 올케와 그 무리에게 왕따를 당했던 그 과거에 저는 이렇게 하고 싶었나 봅니다. 정말 열심히 잡아뜯었거든요. 아무튼 올케와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동생도 같이 합세해서 싸우기 시작했고 놀란 부모님께서는 울면서 저희를 말리셨습니다. 저는 코피를 흘리면서도 올케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요. 물론 올케도 제 머리채를 잡았었죠. 그리고 부러진 밥상 다리로 동생을 때려버렸습니다. 살면서 폭력의 피업자도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술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동생네 부부를 정말 마음껏 때렸던 것 같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저희를 안 말리셨다면 아마 셋 중 하나는 잘못했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난 후 동생과 올케는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멍이 심하게 들긴 했지만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갈비뼈가 아프기에 사진을 찍어보긴 했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어깨 인대를 다쳤다고 하는 것 같던데 뭐 제 알바인가요? 부모님께서는 충격이 크셨던 건지 그 일이 있은 후 저희 남매와 절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부모 앞에서 그럴 수 있냐 하시면서요. 동생한테 전화하셔서 감히 누나를 때리냐, 어떻게 여자를 때리냐 하며 소리를 지르셨고 저한테도 그래도 조카인데 어떻게 권성징악이라는 소리를 입에 담냐. 조카가 괴롭힘 당해서 걔들도 얼마나 속이 무너졌겠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마는 나 왕따 당할 때 어땠어? 내가 말을 안 해서 정말 몰랐어? 그럼 뒤늦게 말했을 땐 어떤 기분이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없이 저를 쳐다보며 울기만 하시더군요. 그러고는 이내 집을 구해줄 테니 나가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은 돈으로 급하게 회사 근처에 원룸을 잡고 짐을 조금씩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저한테도 동생한테도 그 일에 대해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냥 자식들 없는 셈 치고 살겠다 이 말씀만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부모 없는 셈 치고 살겠다. 건강하셔라 하고 말씀드리고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옆에서 이모가 그래도 부모인데 자식이 먼저 다가가야지 어찌 그러냐.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이러냐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다. 처음 동생이 올케를 데려온 그날 이렇게 했어야 했다 하고 말했습니다. 속은 정말 시원한데 찜찜하기도 하고 많이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시원하네요. 이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진작에 이럴 걸, 진작 이렇게 화낼 걸 하는 생각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주동자도 찾아가서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지금 해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네요. 참 거지 같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권성징악이 반드시 있다고 믿고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 하더라도 주동자 또한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될 거라 믿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길 빌고 있어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과거요? 그럼 조카도 죽도록 괴롭힘 당하다가 내년 이맘때쯤 가해자한테 사과받고 난 후 잊어버리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나간 과거가 될 일인데 왜 괴로워요? 가해자 마인드 오지네요. 지가 한 건 지나간 과거고 내 자식이 당하는 건 죽기보다 괴로운 아픔 뭐 그런 건가? 두 번째. 솔직히 저는 임신을 했어도 얼굴 안 봤을 듯 합니다. 아들한테도 그런 여자 데려온 거 실망이라고 연을 끊고 딸과 지냈을 듯 하네요. 안 끊어내고 만나는 것도 진짜 싫었을 듯 하고요. 어떻게 내 딸을 괴롭힌 여자랑 가족이 되죠? 부모님께서는 딸보다 아들이 더 소중했나 봅니다. 저도 딸, 아들 둘 다 있는 엄마라 더 이해가 안 가네요. 세 번째. 잘했어요. 동생 놈보다 가해자인 걸 알면서도 내 아들이랑 결혼했으니까, 내 손주를 낳았으니까 하고 두루뭉실 넘어간 부모님이 제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쓰니 앞으로 꽃길만 걸어요. 동생 내외는 가시밭길에서 뒹굴길. 네 번째. 그래도 부모님인데 자식이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이모의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네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품어야지 자식이 부모를 품으란 소린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다섯 번째. 분명히 피해자이기만 한 쓰니를 두고 너도 잘못했다. 자식 없는 셈 치겠다. 하고 말하는 부모님 또한 끝도 없이 쓰니를 몰아세우고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도 동네 아줌마보다도 못한 사람이니 그냥 딱 끊어내세요. 여섯 번째. 동생네 부부 진짜 웃기네요. 지가 학폭 가해자였으면서 어찌저리 뻔스럽게 쓰니 앞에서 울어요. 울더라도 쓰니가 없는 곳에서 울어야죠.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로 울 수는 있겠죠. 미안하다고요. 과거의 나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웠겠다. 내 새끼가 당해보니 역지사지가 돼서 이제야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역시 가해자는 끝까지 가해자인가 봅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